민선 7기 앞날에 대해서 여영국 전 의원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남지방의회 원구성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죠? 도의회는 최초의 민주당 여성위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의정단 선출을 둘러싸고 좀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양산, 남해, 밀양, 합천, 거창 같은 지역인데요. 예. 민주당이나 한국당 이제 다수당을 차지한 곳에서 그쪽에서 의장들도 많이 구성하거나 일방적으로 구성하거나 그래서 반쪽 위에 싹쓸이 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정단 둘러싼 잡음 중에 그 선출 방법 중에 교황식 선출 방법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는데 이게 뭔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그 실제 교황을 뽑을 때 누가 입후보를 한다거나 추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축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3분의 2 이상 나오는 사람을 뽑는데 지금도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도의회나 창원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마 의견을 밝히고 하는데 일부 지역, 시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출마하는 사람도 없이 입후보 등록도 없이 그냥 의원들끼리 적어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짬짬이 선거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선거도 요즘에는 반장 선거하기 전에 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의장 선거, 의장단을 뽑을 때 이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장단을 뽑는다? 이건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 등록제를 실시를 하더라도 나온 후보끼리 합의를 해서 예. 정견 발표 우리 너도 나도 하지 말자 해서 생략하는 그런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계셔보셨으니까 이거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출 방식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사다리 타기에 사는 게 아니, 예. 훨씬 낫거든요. 그거나. 예. 왜냐하면 사다리 타기는 그 안에 부정이 오갈 수 있는 네네. 그 그렇죠. 자체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교황직 선출 방식은 일단은 친소관계가 이제 이름을 적어내는 가장 근거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엄밀하게 부정한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밀실 추대 부작용이 그렇습니다. 아주 예. 크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아예 못하도록 아예 그 법에서 그 금지를 하는 게 맞겠다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참에 아마 좀 그런 목소리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 금리를 조작해서 지금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입력을 했다거나 소득을. 예. 혹은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입력하거나 모르고 넘어가면 은행이 이익을 보는 거고 예. 들키더라도 더 받아온 걸 돌려주기만 하기 때문에 예. 자, 소수 의견이 경남도민들은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위가 도지사 도정 견제 및 감시에 신경 써달라 이런 의견이 10.7% 나왔고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앞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12.4% 4위였고요. 3위는 도민권리대변 조례 재개정을 많이 해달라 16.7%로 나왔습니다. 자, 여영국 전 의원은 지난 활동 당시에 조례 재개정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오늘 참 계속 불리한 질문을 좀 하시는데 사실 조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했습니다. 2013년도 연말에 했던 게 경상남도 협동조합 지원조례. 예. 요즘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대표적으로 그 두 개를 했고 조그만 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수건을 했는데 제가 다 헤아려보고 오질 않아서 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보면 소주 몇 병 먹냐고 질문하면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열심히 많이 하셨다는 하셔서. 방증이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오히려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2위는 적절하고 신속한 예결산 해달라 이런 의견이 18.6%로 2위 나왔고요. 실제로 예결산 심의 기간 되면 도의회 분위기가 좀 예민해지기는 하죠. 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예. 경남도의회 심의 기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저희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도 전부 다 인터넷 생중계가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분들 다 보고 있어요. 예. 어떤 경우였었냐면 한참 제가 질의를 하고 이제 정혜라 화장실을 나오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다 보고 있다면서. 예.
이게 막 뜨끔하는 거예요. 예. 아, 도민에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그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개수 조정한다고 해서 이제 뭘 깎고 하는 거 이걸 작업하는 시간에는 비공식 비공개로 회의록도 없고 마이크도 다 끄고 따로 의원들끼리만 따로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 경상남도 의회는 한쪽 당이 거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자, 평화자 들어간 예산이 뭐가 이제 다 가져가라. 예산 목록을. 그걸 전액 다 삭감하는 겁니다. 전액. 이게 정치적 또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어떤 삭감은 예를 들면 이게 정의자는 안 들어가네요. 검색어로. 민주와 평화만 있고 정의는 없냐. 이 정의는 제가 정의당 소속이라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묻지마 삭감인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2위까지 알아봤는데 경남도민들이 11대 도의회에 바라는 점 1위는 주민 청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동안 소통이 정말 안 됐다 이런 반증 아닐까요? 아마 지난 그 홍준표 도정 한 4년 6개월이 좀 상징적으로 도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제가 사실 8년간 도의원 하면서 그 진주 오리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다시 실시하라는 또 주민투표 청구 제가 대표자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 홍준표 그 소환 또 주민투표 뭐 저희들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옆에서 좀 응원을 했던 이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당하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엄마들이 무상급식 중단됐을 때 애들 등교를 거부시키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또 거리에 나가 서명 받다가 고소고발 당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 안 되니까 막 주민 소환이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서명을 해보니까 이 벽이 너무 높은 거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 소환 청구 요건 같은 경우에 도지사를 주민 소환하려면은 도민 전체 유권자의 10%를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명 기준으로 보면 30만 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꽤 많네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뭔가 참여해서 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대충 맞추어서 이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직접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접근성을 좀 낮게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얘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경남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도민 청원 게시판을 운영한다던가 해서 소통의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도정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원 제도를 좀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개편할 필요도 있는데 근데 현재 있는 청원 제도도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원에는 뭐 이름, 서명, 주소 정도 적어서 이제 요구사항을 제출을 하는 거고 청원 같은 경우는 주민발이랑 좀 달라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회로 청원을 낼 경우는 소개 의원 1명만 있으면 그 의원을 통해서 의회로 일단 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예전에 그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의원님들 핸드폰 번호까지 다 공개가 됐었거든요. 최근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감추고 싶으신 게 많은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잘못 나왔다 싶으시죠? 의회에 계셔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항의 문자도 있고 꼭 항의 문자만 였는 건 아닙니다. 좀 애원하는 그렇죠. 잘해 주십시오. 건의 문자도 넣고 막 하는데 좀 험한 말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성이 나죠. 성이 나니까 이제 사무처 보고 왜 이 공개를 해서 내를 못 살겠구냐. 아마 이런 좀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공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봅니다. 욕을 들어먹어도 이거 주민들이 선출해준 공인인데 선출직 공직자인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것도 비슷하게 일반 시군의회는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유독 도의회만 지금 그걸 숨기고 있어서. 그거 저한테 묻습니까?
앞으로 이 11대 경남도 의회가 어떤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는 있지만 환경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찾아가기도 하고 또 도청 앞이나 또 도청 앞은 아니지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꼭 답이 없더라도 꼭 만나서 의견을 들어주고 예. 뭔가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뭐 이런 좀 살아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프로가 소수 의견이다 보니까요. 네. 이렇게 뭔가를 마무리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한마디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영국에게 홍준표란? 저 쳐다보시지 마시고 저 카메라를 보시고 왼쪽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좀 가깝고도 먼 당신? 좀 그런 것 같아요. 가깝고도 먼 당신. 또 멀리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